네. 오늘 쉬운 암 공부 네 번째. 항암은 복합 천연물과 함께해야만 된다. 음,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항암제만으로는 치료가 안 된다. 반드시 복합 천연물과 함께해야만 치료가 가능하다. 이런 논조로 말씀드리게 되는데 왜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처음에 진단받고 의사 상담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병원에서는.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의가 치료한다면 뭔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림프성 백혈병이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절한 항암제가 없었어요. 표적 항암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하려고 하는 방향은 일단 내 몸속에 있는 백혈구 전부 다 죽이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인제 새로 백혈구들이 생성되게 하는데, 죽이는 건 비교적 쉬운 작업인 것 같아요. 아주 독한 항암제를 넣으면 되니까. 그리고 이게 고형암이 아니니까 혈액 속으로 넣는 거니까. 근데 인제 죽이고 나면은 백혈구가 다 없어지는 거니까 사거리 다 죽여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몸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다양한 이제 부작용들이 생기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백혈병이 다시 재발 안 하면 되는데 반드시, 거의 반드시 재발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항암제는 안 듣고 골수 이식을 해야 되는데, 골수 이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아니다.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대체적으로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 가지 생각은, 저는 뭐 조금 성격이 낙천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좀 덜 할 텐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굉장히 당황할 것 같더라고요. 약이라는 게 그냥 한번 약으로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인제 제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암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가 참 안 되는 것이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거기다가 항암제로 했을 때는 항암제 부작용도 문제지만은 거의 반드시 항암제 내성이 생기는 것이고, 수술한다고 하더라도 재발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래서 항암제만으로 치료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아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원시적인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런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논리적인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은 6월 1일 날 홍익을 유튜브라는 데에서 이런 영상이 있었어요. 이제 홍익을이라는 분은 아마 의학 전문 기자였던 것 같고, 인터뷰어는 인터뷰인은 김학균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국립암센터 항암신약치료기술개발사업단 부단장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뭘 얘기하냐면은, 암 환자들의 그 개인별로 다 다른 그 특성을, 암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 유전체의 변이도 검사해야 되지만은, 또 그 유전체로 인해서 발생되는, 발현되고 있는 단백질 검사도 완벽하게 해야만 그 원인을 알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표적 치료제를 쓰였을 때 효과가 좋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너무나 다양한 단백질이 발현되기 때문에 그게 맞는 약이 현재는 없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현재 인제 국립암센터에서 국가 정책적인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암 전문가시더라고요. 이분의 얘기를 좀 들으면서 현재 우리나라, 그러니까 어쩌면은 전 세계적으로 암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좀 너무 허술한 면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하면은 유전자 변이나 암 단백질 변이를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표적 치료제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음 예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일단 들어보시고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이제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좋은 표적을 찾아서 약을 더 많이 받고 싶으니까 표적을 아예 그럼 한 번에 다 보면은 우리가 궁금한 걸 다 알 수 있으니까 글쎄. 이렇게 유전체나 단백질 같은 분석을 활용해 보자라는 시도가 최근 들어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표적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그 없는 표적을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못 찾은 걸 좀 더 찾아서 거기에 따른 약제도 생기고 그래서 표적 치료제가 대상 환자가 이제 빈도가 늘긴 했지만은 반반을 놓고 보면 아직까지도 글쎄. 개발되어 있는 약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적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쌓여야 되면 그건 앞으로 한 이제 10년, 20년 후에는 훨씬 사정이 좋아질 텐데요. 그게 이제 그죠? 암이라는 게 암세포가 종양 유전자가 과발현돼서 암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그 종양 유전자의 과발현이 표적이 되는데 더 많은 경우는 종양 억제 유전자가 비활성화돼서 암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유전자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게 표적이 나오질 않고 있던 이제 이게 없어져 버리는데 그럴 경우는 표적 치료제가 현재로서는 이제 치료에 적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뭐 유전자를 P53 같은 뭐 이런 그렇죠. 거군요. 예. 유전자를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그건 기술적으로 훨씬 어려운 경우니까 그래서 반반을 놓고 보면 표적이 없는 암이 많다. 이제 현재 그 현실은 말씀- 그렇고 예. 그러면 그 말씀은 계속 기술이 발전을 해도 네. 한 암세포의 절반 정도는 지금 말하는 개념의 표적은 없을 거다. 네. 왜냐하면 발현을 억제하는 거, 그 녀석이 잘못된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아하, 이제 약간 다른 말씀으로 또 드려야 되는데 좀 이따가 또 이제 다른 mRNA 치료로. 백신이나 이런 그러게. 쪽으로 말씀을 그 얘기도 드리겠습니다. 좀 해드릴게요. 예. 오늘 정말 첨단 이야기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네, 쉽게 아주 잘해 주시네요, 설명을. 자, 박미리 님이 저희 아이가 6종, 상피 6종인데 병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항암제가 없다고 한다. 한 가지 있긴 한데 반응이 그닥 크질 않아 권유하지 않는다. 샘플을 들고 여러 병원을 다녀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냥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올리신 글인데 샘플을 들고 다른 데 가서 표적을 찾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육종암이 사실 대표적으로 지금 그 표적이 유전자 없나요? 변이가 굉장히 적은 암이라서 아이고. 네, 아마 그 저분은 음, 저 선생님이 아마 웬만한 표적은 찾아보시고 얘기하신 걸 거고요. 그렇겠네요. 육종은 또 그런 불리함이 있군요. 그러니까 그럼 표적이 상대적으로 많은 암은 뭐예요? 악성 흑색종이나 피부, 폐암 폐암. 이렇게 그 환경적인 원인 때문에 음, 그러니까 뭐 UV 자외선이나 자외선이나 뭐 담배나. 흡연 같이 이렇게 환경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경우는 유전자가 온갖 손상을 다 받아서 유전자 변화가 많이 일어나니까 표적도 상대적으로 많고요. 어허. 육종이나 백혈병 같이 이런 암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암 부위마다 또 이렇게 성격이 다르네요. 육종은 좀 불리하다 이런 얘기시네요. 지금 또 아까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그 옹달 쌤님 질문인데 선생님께는 좀 곤란한 질문인데 한 생명이라도 더 살려야 하는데 표적 항암제 이제 아마 건보 적용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왜 그런 거냐? 제조 단가 때문이냐? 연구비로 인한 회수 비용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비싼 이유가 뭐냐? 표적 항암제. 뭐 국가가 이거 이건 뭐 비싸요. 몇 천만 네, 원 뭐. 뭐 현실적으로는 이제 네. 늘 돈이 문제예요. 인제 이걸 다 들려드리면 좋겠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대신 요약을 해 드릴게요. 암 억제 유전자가 꺼져 가지고 발현이 안 돼 가지고 암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암 억제 유전자는 혈액 검사나 또는 생검을 해 가지고 그것을 꺼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사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문제는 인제 드디어 유전체 검사와 단백질 검사 그러니까 아 암을 일으킨 변이된 유전자 그다음에 그 유전자로 인해서 또는 그것이 인제 조절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 단백질 이런 것들을 전부 모조리 다 조사하면은 어떤 발암 원인을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치료 방법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이미 암생물학이나 뭐 이런 어떤 과학자들이
어떤 단백질이 암 단백질이 발현되어서 어떻게 암이 된다 하는 것은 다 밝혀 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개인마다 그 발현되는 단백질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음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암 단백질이 발현돼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고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치료 방법을 정하면 좋은데 여태까지는 그 왜 안 됐냐 하면은 그걸 알아냈다고 하더라도 표적 항암제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런 검사를 많이 안 했는데 내년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전체 유전체 검사, 전체 단백질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요. 이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작하면은 이제 시범 사업으로 시작을 하면은 그것을 인제 또 어 모든 병원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꽤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현재는 그렇게 해서 어 인제 변이 유전자와 변이 단백질을 발견을 하면은 지금 현재 표적 치료제 임상하고 있는 게 한 5천 가지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임상 시험하는 그 제약회사를 연결해 가지고 임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환자 입장에서 좀 황당하긴 하죠. 왜냐하면은 임상약 같은 경우는 치료 효과가 있는 게 1% 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아무나 가서 뭐 '내가 임상 대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답답하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암을 완벽하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변이 유전자와 변이 단백질을 검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약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음 현재 이 상황이다. 현재 이 상황에서 약도 없지만 검사도 지금 뭔가 되게 허술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또 한 가지는 음 제 보통 암 전문의들과 우리가 이게 치료가 잘 되냐 안 되냐 이런 어떤 좀 뭔가 좀 통합적인 그런 생각을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김의신 박사라는 분은 평생을 이제 암 치료를 했던 분이고 암 연구를 했던 분이고 특별히 이분은 미국에서 어쩌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암 센터죠. MD 앤더슨에서 종신 교수를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미국 최고의 의사에 두 번이나 선정이 되었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암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아주 근본적인 원인과 근본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 이것이 모든 사람의 의견을 대변하는 그런 생각은 아니라 할지라도 현재 우리를 치료하고 있는 암 전문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제가 편집을 몇 개 해봤습니다. 2014년 영상이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병이란 게 왜 생기는가? 이것은 지금도 아직도 잘 뭐랄까 얘기하기가 힘들 정도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보니까 왜 병이 어떤 사람에 생기냐 하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선 그걸 첫 번째 여러분이 아셔야 돼. 지금도 많은 병들, 감기 고치는 사람 없어요. 지금도. 뭐 암은 말할 것도 없고, 암은 못 고치는 병 중에 하나예요. 1차 치료에서 약을 아무리 좋은 거 골라 써도 반절뿐이 안 들어요. 50%. 이제 반절이 들어도 그게 일시적으로 듣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암 세포들이 다 성질이 달라가지고 약을 쓰든 방사선 쪼이면 다 죽을 것 같아도 안 그래요. 방사선을 쪼이면 더 자라는 암세포가 있다니까. 그 방사선에 막 저항하는, 자기를 죽이려고인가 해가지고 더 막 팍팍 자라요. 근데 이 항암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약을 쓰거든요. 그럼 다른 약을 쓰면은 그 듣는 그 확률이 더 적어져요. 한 30%.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약을 쓰면 한 10%.
그리고 이제 실험약을 쓰면 대개 100명 중에 하나가 들어요. 그것도 일시적으로. 그 일시적으로나마 들으면 다행이죠. 근데 묘하게 이게 암은 육체만 달아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건 이 정신과 그 느낌이에요. 이게 환자들 여러분 그 생각이 어떻고 내가 어떻게 느끼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치료를 받을 때나 또는 치료한 후에도 치료한 후에 계속 그 몸이 재발을 않도록 그 유지되려면은 결국 이제 면역성을 늘려야 되는데 그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음악하는 사람들, 악기 부는 사람들이 제일로 병이 안 걸리고 병을 걸려도 쉽게 나아요. 그래가지고 조사해보니까 그 사람들 피 속에 들어있는 면역세포는 보통 사람보다 200배 내지 1000배가 높아요. 이 육체는 이게 우리 마음, 이게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육체가 피곤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늘 이 즐거운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굉장한 그건 건강에 중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환자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희망을 버리면 안 돼. 왜냐하면 기적을 누구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스티브 호킨스만 기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금방 죽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는데 뭐 20년, 30년 지금 이렇게 사는 사람. 그런데 암이 없어진 게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암이 가서 이제 다 죽겠구나 했는데 어느 단계에 가서 딱 더 이상 암이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몸과 그런 다 생물체가 같이 이제 살아가는데 어떤 조건이 맞으면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한방으로 암을 치료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많은 양방에서 쓰는 약이 그게 생약에서 나온 거예요. 가장 우리 인류사상 가장 좋은 약이 아스피린이에요. 아스피린이 버드나무에서 나온 약이에요. 버드나무. 지금 우리 암 치료에 제일로 많이 쓰는 약이 텍솔이라는 약이에요. 텍솔. 이것도 중국에 있는 퍼시픽 퓨라는 그 나무를 뽑아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떤 생약에서 뽑아낸 것들은 그 이제 자체가 이제 독성이 있어서 뽑아낸 거거든. 그래야지 암을 죽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반 그 장기나 일반 거기에도 다 손상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한방은 그런 성분이 있는데도 아주 적은 양이 있는 거예요. 대신에 훨씬 부작용이 적죠.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다른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훨씬 부작용이 여기서는 훨씬 적게 되어 있어요. 단지 이제 제가 보니까 한방은 거의 다 한방제는 이 면역과 관계 있어요. 이게 무슨 국소 치료가 아니고 전신에 이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 몸 자체가 그렇고 특히 이 질병과 싸울 때 이 면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그건 뭐 얘기할 건덕지도 없어요. 우리 자체에 그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세포들이 있는데 이걸 증강시키면은 병이 있어도 계속 싸워가면서 이게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방의 중요성은 저 개인으로는 뭐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소위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 교감신경, 부감신경 이런 반대적인 그 신경이 작용해서 우리 몸의 그 기능을 컨트롤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음양으로 아마 한방에서는 갈라질 거라고. 그런데 그것을 알고 쓰는 약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대놓고 쓰면은 이게 당연히 뭐 어떤 사람은 도움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오히려 반대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나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한 지난 10년 전부터 이게 양방으로 해도 이게 이제 제한이 있고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계속 이 면역에다가 중점을 둬서 연구들을 하고 하니까 이제 한방에 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큰 대학들, 큰 병원들은 다 지금 그 인테그레이티브 메디슨에서 통합 치료를 굉장히 지금
연구도 하고 활성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도 통계 보면은 환자가 의사에 관계없이 한 60, 70%는 한방약을 쓰고 있어요. 미국서도. 이유가 어쨌든 간에 자기가 알아서 쓰는 건데 기왕이면은 그래도 그 전문가라는 게 한방 의사죠.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도움이 되는 걸 쓰고, 안 되면은 다른 걸 바꾸든지 안 써야죠. 아무리 좋은 것도 이 밸런스가 깨지면 우리 몸이 그게 문제가 돼 있어요. 네. 물론 2014년도에 촬영한 영상이니까 그걸 감안해서 생각하더라도 첫 마디가 암은 치료가 안 되는 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암 전문의가 그렇게 직접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치료를 하셨던 분이고 뭔가 좀 그냥 거침없이 얘기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 생각이 암은 치료되는 게 아니다. 그게 충격적이죠. 맨 마지막 가서 2014년도인데 그때로부터 10년 전부터 미국과 유럽에서는 한방, 여기서 이제 이 김의신 박사님은 한방이라고 표현했지만은 그거를 이제 바이토 메디신이라고 하거든요. 바이토 케미칼 또는 바이토 메디신, 그러니까 식물이 만들어내는 약을 이제 한방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약을 그렇게 연구하고 심지어 미국에서 60% 내지 70%가 항암과 함께 그 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얘기를 가지고 유추를 해보면은 다른 나라는 암 사망률이 최고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사망률 중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최고거든요. 1등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항암제에만 의지하기 때문에 암의 치료가 좀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분이 말씀하신 것을 요약해 보면은 암은 치료가 안 되는 병이다. 2014년 얘기입니다. 사람마다 약효가 다 다르다. 그래서 정말 치료하기 어렵다. 치료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이다. 하나님만 아는 것이다. 그런 얘기하고, 항암제를 쓸 때에 초기에 1차 항암제 쓸 때는 50% 정도 효율이 있는데 그것도 영원히 효과가 있는 게 아니다. 몇 달이다, 몇 달.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2차 항암제를 써야 되는데 2차 항암제는 효율이 30%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3차 항암제는 10%밖에 안 되고, 임상으로 이제 참가해서 항암을 할 경우는 통계적으로 효율이 1%밖에 안 된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죠. 미국에서 60, 70%는 복합천연물을 함께 쓰고 있다. 제가 복합천연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한약이라고 표현하면은 여러분들께서도 금방 듣기가 편하시고 이해가 금방 되실 텐데 처방하는 그 방식이 좀 달라요. 한방은 이제 한약은 한방 나름대로 어떤 처방의 이론이 있지만은 복합천연물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한약재 속에 어떤 성분이 어떻게 역할을 하고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이런 것을 분자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잘 연구해서 분류해 가지고 쓰기 때문에 말을 조금 다르게 제가 표현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보다도 오히려 독일이나 미국이 이쪽 복합천연물에 대한 연구가 항암제로서 연구가 훨씬 더 많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은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복합천연물을 너무 안 쓰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뭐 암은 치료가 안 되는 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극단적인 표현이고, 항암제로 치료할 때 암은 진짜 치료가 잘 안 되는 병이다. 아까 이제 김의신 박사님 기적이란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낫는 것은 그냥 기적인데 기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기적이 아니라 암은 치료를 할 수 있는데 항암제만으로 해서는 치료하기가 참 어렵다. 현재 표적치료제를 대부분 쓰시죠. 근데 표적치료제는 단일 표적치료거든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자기를 증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적을 쓰는데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같이 써요. 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표적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소한 대략 한 50가지 정도 되는 변이 단백질을 파악해서 50가지 정도가 이제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 그중에서 나한테 발현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니 그걸 파악해서 약을 써야 되는데 근데 그 표적이 하나일 수가 없다는 거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현재의 항암제 중에서 표적 치료제는 단일 표적 치료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를 억제하면은 반드시 다른 것을 표현해서 발현해서 증식을 하기 때문에 이 표적 치료제가 효과가 오래가지 못한다. 그 치료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 이유는 암세포가 스스로 표적을 바꾸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드시 다중 표적 치료를 해야 한다. 하나만 억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공부한 바는 대략 개인당 한 15가지 정도의 표적을 동시에 같이 억제해야만 암의 성장을 멈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도대체 나한테 어떤 변이 유전자가 있고 어떤 변이 단백질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암 유전체 검사와 암 단백질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어, 그걸 하는 데가 없죠.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기술은 충분해요. 할 수는 있는데 어, 그 개인이 이제 지금 신청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병원에서 의뢰를 해야 되고 또 의뢰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제한이 있어 가지고 그게 참 어려워요. 근데 인제 국립암센터에서 내년에 인제 시범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아 나한테 발현되어 있는 모든 변이암 유전체와 변이 단백질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앞으로는 생길 것 같아요. 어 예. 그런데 할 수 있다. 또 그 연구용으로는 몇 군데 기관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는 항암제 중에는 다중표적 치료제는 없어요. 연구와 임상은 많이 진행 중이지만은 실패한 것도 많고 성공한 다중표적 치료제는 현재는 없습니다. 근데 그 대안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은 식물이 만들어내는 항암제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식물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약을 만들고 있죠. 그 약을 잘 복합적으로 잘 처방을 하면은 다중표적 억제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항암을 할 때에 항암제를 쓰더라도 복합 천연물을 함께 하면은 다중표적 치료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스스로 보호하고 증식하고 또 면역을 회피하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식물이 만들어내는 복합 천연물에는 많이 있다.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꼭 뭐 물론 이제 제가 얼마나 공부가 깊겠습니까마는 제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암 치료는 항암과 함께 반드시 복합 천연물을 같이 써야만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저희가 계속 공부하는 이유도 그 어떤 복합 천연물이 어떤 작용을 해서 어떻게 암을 치료할 수 있는가 이것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좀 이렇게 뭉뚱그려서 했는데 그게 너무 어렵다고들 하셔서 앞으로 계속 아주 잘게 잘라서 쉽게 그렇게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